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검열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김민석입니다. 그, 현재 저희 나라에는 HTTPS라는 프로토콜을 검열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는데요. 그 검열의 그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뭐 개인의 사생활 이런 거는 다루지 않고 그냥 검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취약점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하고 어떻게 그 검열을 우회하는지 이런 걸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네,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네, example.com이라는 도메인에 저희가 접속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웹브라우저에 네, 주소를 입력했어요. 그러면은 라우터한테 ISP의 라우터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이 서버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도메인만으로는 저희가 접속을 못해요. 그래서 이 도메인을 IP로 반환해줄 DNS가 필요해요. 그래서 DNS에게 example.com의 IP를 반환해줘 라고 요청을 하면은 DNS가 IP를 반환해줘서 그 라우터한테 넘겨줘서 example.com의 서버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서버는 저희에게 자료를 다시 돌려줘서 그러면 브라우저가 렌더링을 해서 example.com의 사이트가 띄워줍니다. 1번부터 6번까지의 과정인데요. 순서대로 이루어져서 그 사이트가 렌더링 됩니다. 그런데 검열을 하면은 example.com 사이트가 안 뜨고 이런 불법 유해 정보 사이트가 떠요. 네, 이게 네트워크를 좀 잘 알고 있어야 어떻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서 네, 그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도입된 검열 방식은 HTTP 검열이에요. HTTP 검열은 HTTP 프로토콜 자체가 메시지가 암호화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지가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중간에서 메시지를 까봐서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네, 그 그림을 보시면은 리퀘스트 헤더 보이시죠? 네, 여기에 example.com이라는 메시지가 그대로 암호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라우터를 통해서 이렇게 넘겨집니다. 그러면 중간 사람이 그거를 들여다보고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암호화해야 되는데요. 이 암호화를 위해서 저희는 TLS라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HTTP하고 TLS를 합쳐서 HTTPS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암호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메시지가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뭐 정부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격자 그런 사람들이 메시지를 볼 수가 없어요. 감시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옛날 공연 방식이고 지금은 이거의 이거의 취약점이 그 발견돼가지고 이것도 뚫려요.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네, 그런데 네, 이것도 뚫립니다. 그래서 어떤 지점을 공격하냐 하면은 그림을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테두리 친 부분 말고 DNS 쪽을 보시면은 이 DNS는 그대로 그 중간에서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HTTPS를 적용해서 메시지가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을 못하는데 DNS는 그대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DNS 차단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인터넷을 ISP에게 요청을 해서 돈을 내고 인터넷에 접속을 해요. ISP란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약자고 국내에서는 SKT, KT, LGU 플러스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 기업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인터넷에 연결을 하는데 인터넷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IP를 우선 할당받아야겠죠. 그래서 ISP가 IP를 할당해 주면서 그 도메인 이름을 IP로 바꿔주는 DNS도 같이 저에게 알려줘요. 번들로. 그래서 저희가 별다른 설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ISP의 DNS를 사용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ISP는 정부의 편이죠. 왜냐면은 검열해달라는데 그 도움을 안 주면은 국가가 제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ISP는 정부의 편인데요. DNS 요청을 감시하고 그 저희가 IP를 달라고 하는 그 도메인이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 도메인이라면은 올바른 IP를 반환하지 않고 차단 사이트 IP를 반환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 검열도 시행됐었습니다.
그런데 우회 방법은 되게 쉬워요. 바로 다른 DNS를 사용하는 거예요. ISP DNS는 기본적으로 같이 할당되는 건데 저희가 그냥 다른 DNS를 사용하겠다고 자기 컴퓨터에 그걸 설정을 해주면은 그 DNS를 사용 안 하고 다른 DNS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예시로 든 거는 클라우드 플레어라는 회사의 DNS인데요. 이것 말고도 구글에서도 DNS를 제공하고 뭐 오픈 DNS라는 다른 안전한 DNS도 있습니다. 네, 가로친 것들은 1.1.1.1, 8.8.8.8인데요. 이거는 이 회사들이 제공하는 DNS의 주소예요. 그래서 제 컴퓨터에는 DNS를 따로 설정을 해줬어요. 이 사진이 제 컴퓨터 설정 사진인데 네, 클라우드 플레어하고 구글의 DNS를 설정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맥에서도 설정 가능하고 윈도우에서도 설정이 가능해서 네, 설정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알아본 게 HTTP 차단하고 DNS 차단인데 이제 IP 차단은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IP 차단은 일단 한국에서는 도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사이드 이펙트가 너무 커가지고 도입을 안 하고 있어요. 뭐 중국 같은 데 빼고는. 근데 왜 IP 차단을 안 하는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은 간단히 표현한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과정이에요. 실제 네트워크는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죠. 그래서 실제 인터넷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네, 실제 서비스들은 뭐 리버스 프록시라는 프록시들도 사용하고 뭐 방화벽이라든지 뭐 로드 밸런서라든지 그런 걸 사용합니다. 근데 일단 저는 리버스 프록시에만 집중을 할게요. 네, 오른쪽에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 뭐 디스코드, 나무위키들은 실제 클라우드 플레어의 리버스 프록시를 사용하는 서비스들이에요. 이 서비스들의 실제 서버는 리버스 프록시 뒤에 있어서 그 저희가 요청하는 패킷들은 리버스 프록시를 거쳐서 실제 서버에 도달합니다. 리버스 프록시가 어떤 건지 모르실 수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프록시란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중간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서버예요. 네, 중간에서 대리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시를 든 게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CDN인데요. 리버스 프록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일단 CDN 역할을 하죠. CDN은 컨텐츠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의 약자인데요. 캐시 서버를 여러 지역에 분산시켜가지고 사용자에게 더 빨리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 말고도 디도스 방어의 역할도 해줍니다. 네, 실제 사용자가 보내는 그런 의미 있는 패킷 말고 디도스 패킷들도 자주 가는데요. 네, 리버스 프록시 단에서 그런 디도스 패킷들을 차단을 하고 실제 사용자의 패킷들만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이번 발표에서 중요한 점인데요. 프록시 서버의 IP를 사용함으로써 실제 서버의 IP를 맵닉합니다. 네, 사용자가 그 리그 오브 레전드 서버의 주소를 알려줘라고 DNS를 하면은 DNS는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리버스 프록시의 IP를 반환을 해요. 그리고 그 프록시를 통해서 실제 서비스에 접속을 하고요. 이 세 번째 제공하는 기능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프록시를 사용하면은 그냥 프록시라고 말하고요. 서버가 사용하면은 리버스 프록시라고 합니다. 네, IP 차단을 하지 못하는 이유, 아까 세 번째에서 실제 서비스의 IP를 은닉한다고 했죠. example.com도 리버스 프록시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DNS에 물어보면 리버스 프록시 IP를 줄 거예요. 그래서 이 IP를 차단해 버리면은 example.com도 차단될 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서비스들까지 전부 차단되어 버려요. 그래서 IP 차단을 섣불리 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HTTPS 차단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차단인데요. SNI라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 SNI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일단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TLS, 아까 말씀드렸던 암호화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건 위키피디아 설명인데요. 빨간 줄 그런 걸 보시면은 통신을 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하는 프로토콜이고 이 기본 절차 중에 키 교환하고 인증 절차가 있습니다. 이 인증을 위해서 인증서가 필요하고 이거는 각각의 서버들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인증서를 제공하고
그 인증서를 통해서 암호화를 진행합니다. 네, SNI는 서버 네임 인디케이션의 약자예요. 이거는 TLS의 확장 표준인데요. 어떤 서비스와 통신할 것인지를 알리고 암호화를 위한 인증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와 통신할 것인지를 알리는 게 SNI 필드예요. 그림을 보시면은 그 리버스 프록시를 사용하니까 일단 저희 웹 브라우저는 실제 서비스에게 바로 접속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리버스 프록시에게 SNI 필드를 통해서 나 어떤 애랑 통신할게 라고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리그 오브 레전드랑 통신할게 하면은 리버스 프록시는 리그 오브 레전드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저희에게 전달을 하고 그 인증서를 통해서 암호화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TLS가 연결이 되면은 HTTP도 연결이 돼서 종합해서 HTTPS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암호화가 되죠. 그런데 이 SNI가 취약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SNI는 암호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공격하는 사람이 SNI 필드를 보고 뭐 그 메시지가 암호화 되더라도 그 암호화하기 이전에 보내는 게 SNI이기 때문에 그 SNI 필드를 보고 서비스를 알아채서 그거를 차단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취약점을 막기 위해서 도입된 기술이 ESNI입니다. Encrypted SNI의 약자예요. SNI를 암호화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암호화를 위해서는 또 키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지금 헷갈리실 수 있어서 잠깐 정리를 하자면은 HTTP 암호화를 위해서 TLS를 사용하고요. TLS 연결을 누구와 할지 알리기 위해서 SNI 필드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SNI가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공격의 대상이 되기가 쉬워요. 지금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검열을 합니다. 현재. 그래서 이거를 암호화하기 위해서 이 SNI를 사용하는데 이 SNI를 위해서 또 키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를 위해서 암호화를 하는 건데 이 키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키를 어디서 받을까요? 네, 바로 DNS가 전달합니다. 그 리버스 프록시의 IP를 전달하면서 그 SNI를 암호화할 키까지 같이 줘요, DNS가. 네, 이때 그 DNS는 신뢰할 수 있는 DNS여야 돼요. 그래서 클라우드 플레어가 DNS도 제공을 하는데요. 이 ESNI 기술을 제안한 게 클라우드 플레어고 파이어폭스를 개발한 모질라하고 같이 기술을 제안을 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DNS가 IP 주소도 전달하면서 ESNI 키도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DNS가 또 취약점이 있는데요. DNS의 요청은 기본적으로 평문이어서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공격자가 클라우드 플레어 DNS로 가는 요청을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SNI가 암호화가 될지언정 DNS를 이제 공격을 하면은 그걸 또 그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DNS 쿼리도 암호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도입되는 기술이 DNS 오버 TLS, DNS 오버 HTTPS 이 두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네, DNS 쿼리문을 그 보내기 전에 TLS를 통해서 암호화하던가 아니면 DNS하고 HTTPS 연결을 하고 그 위에 쿼리를 보내던가 그렇게 해서 암호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DOT나 DOH를 적용을 하면은 DNS까지 암호화가 돼가지고 더 이상 공격자가 DNS도 감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HTTP 암호화를 위해서 TLS를 사용하고요. TLS 연결을 누가 할지 알리기 위해서 SNI를 사용합니다. 근데 SNI는 기본적으로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정부가 지금 이거를 통해서 검열을 하고요. 이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는 SNI를 암호화하는 이 SNI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거를 위한 키가 또 필요하고요. DNS가 이 키를 IP 주소와 함께 전달합니다. 근데 이 DNS 쿼리도 기본적으로는 평문이어서 이거를 또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TLS나 HTTPS 위에 쿼리를 전달하는 거죠. 네, 이거를 최종적으로 보시면은 네, 그 인터넷의 전달 과정이 전부 암호화가 되어 있어서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감시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한계점이 있습니다. 아직 표준으로 채택이 안 된 기술이에요. 이 ESNI 기술은. 그래서 지원 안 하는 서버들도 되게 많고요. 웹브라우저도 지원을 안 하는 웹브라우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이 기술을 적용을 하려면요. 네, 이 암호화를 적용을 하려면은 서버는 ESNI를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 클라우드 플레이어 리버스 프록시 CDN을 사용을 하면은 이거는 지원이 돼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암호화를 지원하는 DNS를 사용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플레이어 DNS나 아니면은 다른 DNS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ESNI 지원하는 좋다.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해요. 아까 클라우드 플레이어하고 모질라하고 같이 공동으로 제안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모질라가 개발한 파이어폭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어, 네, 근데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차단 검열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클라이언트 쪽에서 프록시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네, 프록시는 또 여러 개가 있는데 뭐 두 가지만 들자면은 네, VPN하고 토르를 사용하면 돼요. 어,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발표 준비를 하긴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냥 뭐가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런 클라이언트 쪽 프록시를 사용하면은 간단하게 우회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얘네들도 100% 완벽하게 그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ESNI하고 DNS 암호화가 더 근본적이고 좀 더 건강한 인터넷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